울산에서도 도심복합 개발 사업 입안 제안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9일에 울산 중구청에 공고된 사안입니다. 태화지구 도심복합 개발 사업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사실 공고라고 해서 해당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공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 예정자로는 한국자산신탁이 되어 있고 개발 명칭은 태화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태화동 733번지 명정초 1원입니다. 면적은 약 12만 제곱미터입니다. 국가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현재 2종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공동주택이나 준주거, 상업용지, 복합용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을 보면 저도 정확하게 구역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면적을 본다 하면 명정초 1원의 구역을 찍어보니까 약 12만 제곱미터인데 아마 해당 지역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해당 명정초 주변으로 해가지고 약 12만 제곱미터로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시행 방식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개발계획상 토지 이용 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55%를 차지하고 상업이나 준주거가 10% 그리고 그 외 기반 시설이 35% 정도입니다. 구역 내 명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사업구역 내 중앙에 위치를 해 있어서 아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한 구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입안 제한은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이 아니라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른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서 추진이 된다 할 것입니다.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입안 제한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안 제한을 반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입안 제한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는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발 진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개발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일종의 페이퍼워킹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의 30% 이상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뭐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4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입안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반려 처분된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어쨌든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은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에서는 만약 혁신지구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즉 입안 제한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그 이후로도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약 인가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에 신청을 못할 경우 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도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심복합 개발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지정을 받고 나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제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개발 계획 속도를 높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가 자연재해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범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3년 정도는 추가로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 절차를 본다 하면 지구 지정, 현재는 입안 제한을 했고 지구 지정을 위한 입안 제한을 한 상태이고 입안 제한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유자들 동의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를 지구 지정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워서 철거와 공사 시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동의 요건을 본다 하면 인원수 기준으로 3분의 2, 숫자상으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넓은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숫자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1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소유권을 조그맣게 나눠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결국 이 넓은 면적을 가진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절반 이상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군수에게 제출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매수,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퇴거시키고 다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많은데 이것을 흔히 뭐 일반 분양, 일반 개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매수가 아니라 기존 토지 건물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해서 새로운 권리로 변환하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에 따라서 분양권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고 이 분양권 같은 경우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소유권의 면적이라든지 감정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분양권, 입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금 청산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양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할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가액을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매도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을 포함을 해서 시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가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호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느끼게 되고 개발 이익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더 비싼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공사비가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외한다면 이 개발 이익을 포함한다라는 말은 좋지만 결국엔 이 시가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 가격과 거의 마찬가지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미동의자에게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참여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회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결국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시가 기준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면 현재 태화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해서 한국자산신탁에서 사업 시행 예정으로 해서 일반 제안을 했고 현재 지구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행은 지구지정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및 청산 순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건축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등을 통해서 토지 확보를 다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구 지정 이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관리 처분까지는 사실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는 편이어서 관리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시작되는 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아직은 가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용적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측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